안녕하세요. 시언어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시언어에서 중요한 개념, 가장 중요한 개념인 포인터를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배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죠.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본형 변수에서 굉장히 따로따로 관리될 수밖에 없었던 변수들을 공통적인 속성을 기준으로 배열로 묶어서 연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한 개념이었는데요. 일단 배열과 포인터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 봅시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두 가지가 필요했죠. 동일한 데이터형의 요소가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집합을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선언을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일단 어떤 데이터형인지, 동일한 데이터형을 가진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어떤 데이터형을 가질지, 그 다음에 몇 개를 순서대로 나열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배열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할지,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기본 변수보다 뭐가 추가된 거죠? 배열의 크기라고 하는 요소가 추가가 되어서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열을 얘기를 하면서 못 짚고 넘어갔던, 빠뜨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변수의 초기화 부분입니다. 배열의 변수는 초기화를 할 때 기존에는 그냥 대입 연산자 오른편에다가 값을 대입하면 됐었죠. 그런데 배열 변수를 초기화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각각 그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요소에다가 집어넣을 값들을 차례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즉, math score라고 하는 int 3배열짜리 이 변수에는 0번째 요소에 100이라는 값, 첫 번째 요소에 86, 두 번째 요소에 7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grade라고 하는 캐릭터 5배열짜리 이 변수에는 각각 a, b, c, d, f가 차례대로 0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요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배열의 요소는 몇 번부터 시작한다? 0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요소는 당연히 n-1인 거죠. 배열의 크기가 5라고 한다면 제일 마지막 요소는 5번째 요소가 아니라 4번째 요소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각 요소에 초기화 말고, 초기화는 그냥 넘어가고 값을 바꾸고 싶어요. 대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대입 연산자 오른편에다가는 대입할 값을 넣고요. 왼편에 요소를 나타내는 인덱스를 이런 네모진 각진 괄호 안에 넣으면 매스 스코어의 0번째 요소, 그레이드 배열의 세 번째 요소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인덱스를 넣어서 몇 번째 요소의 값을 나타내는 연산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값을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값을 출력해야 되니까 몇 번째 요소의 값을 꺼낼 건지를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값을 출력할 때 만약에 연속적으로 모든 요소들의 값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인덱스를 for 구문이나 while 구문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계속 변화시키면서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배열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의 주소값을 변수의 값으로 갖는 아이들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 abc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기본 데이터형이기 때문에 값이 그냥 10, a, 0이라고 하는 그냥 데이터의 값이 들어갔죠. a의 값을 읽으면 10이 나올 테고요. b의 값을 읽으면 대문자 알파벳 a가 나올 테고요. c의 값은 0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포인터 변수를 사용할 때 알고 싶은 것은 이런 10이나 a나 0이라고 하는 값이 아니라 이런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의 주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int 포인터라고 하는 변수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들어갈 값이 이러한 10이나 a나 0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변수의 주소값이 들어갈 건지, 여기서는
a 변수, int a라고 하는 int 타입의 주소를 이 변수의 값으로 넣는 거고, 캐릭터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이 b가 캐릭터 변수죠. 캐릭터 변수의 주소 값을 이 변수의 값으로 하겠다. 쇼트 포인터는 c라고 하는 쇼트 변수의 주소 값을 이 포인터 변수의 값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 값으로 따라갔을 때 어떤 값이 가지고 있냐를 알고 싶으면 포인터 변수 명 앞에다가 별표를 찍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a, b, c라고 하는 변수는 각각 0에서 1, 2, 3, 4, 0, 0, 0, 0, 0, 0, 0, 4, 0, 0, 0, 6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int 포인터 여기에는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었겠어요? 0에서 1, 2, 3, 4, 0, 0, 0, 0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야겠죠. int 포인터의 4바이트에는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에는 어떤 int 값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 라고 하면 우리는 int 포인터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 앞에다가 별을 찍어서 안에 10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포인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인터 변수의 값은 주소 값이다. 주소 값을 표현할 때는 and 앞에다가 and를 붙이면 된다. 그 다음에 거꾸로 주소 값을 따라가서 그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하면 포인터 변수 앞에 별을 찍어주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먼저 배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배열 우리가 int 타입의 mass 3배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값을 85, 90, 100을 각각 만들었죠. 그래서 심볼 테이블을 보면 아마 이 mass라고 하는 배열이 몇 번째 주소부터 시작하는지 적혀 있을 테고요. 보면 85, 90, 100이 연속적으로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배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두 가지가 첫 번째,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요소들이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int 3개의 값이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 변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만약에 배열 그 변수가 아니라 그냥 int 변수라고 했다면 mass 값을 읽으면 어떤 값이 나왔죠? 85 혹은 90, 100 같은 int 타입의 값을 가져왔겠죠. 그런데 배열에서는 이 mass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읽어보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첫 번째 줄 printf로 mass의 주소, 그 다음에 그냥 mass의 값을 읽었을 때 각각이 어떤 값이 불릴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mass의 주소라고 했으니까 mass 타입의 mass라고 하는 배열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 그러니까 0x 1, 2, 3, 4, 0, 0, 0, 0이 읽힐 것 같은데 mass라고 읽으면 얘는 어떤 값이 읽힐까? 85가 읽힐까? 90이 읽힐까? 100이 읽힐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한번 예제를 봐봅시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금방과 같은 예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mass int 타입의 mass 3배열을 만들어서 85, 90, 100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켰고요. printf로 mass 배열의 주소, 그 다음에 mass라고 하는 값을 출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예상했을 때 mass라고 주소 붙었으니까 mass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나올 테고, 배열은 배열 이름이니까 얘는 오류가 생길까요? 아니면 어떤 값이 찍힐까요? 잘 예상이 안 되죠. 그러면 빌드를 한번 해봅시다. 네, 봤더니 mass
주소는 0x3AF99C라고 하는 주소가 생성이 딱 출력이 됐죠. 그런데 매스 값을 한번 읽어봤더니 16진법으로 읽어봤을 때 0x3AF99C예요. 10진법으로는 알 수 없는 숫자죠. 매스의 주소와 매스 자체의 값이 같네요. 이게 그냥 우연히 그런 걸까요?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번에 0x33fc50이라고 하는 주소가 찍혔고요. 매스 값을 출력했을 때는 0x33fc50. 아까와 값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매스 자체의 주소값과 매스의 값이 같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값이 달라지는 거는 얘가 지금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스택에 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실행되는 때마다 다른 스택에 쌓이기 때문에 값이 변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매스라고 하는 배열의 주소와 매스라고 하는 배열 이름의 값이 항상 같다는 점입니다. 이상해요. 배열의 이름이 주소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배열 이름 자체는 주소 값을 가지고 있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주소 값을 가지는 변수를 뭐라고 했죠? 포인터 변수라고 했죠? 네,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 변수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설계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데이터 타입의 요소들을 연속적으로 나열하는 개념이었죠. 그렇다면 이 배열을 관리를 할 때 각각의 요소에 주소값을 부여를 해서 그 요소 하나하나마다 배열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모두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첫 주소랑 이 배열이 배열의 몇 번째 요소인지만 알고서 얘는 첫 번째 요소니까 한 칸만 건너뛰자. 얘는 두 번째 요소니까 두 번을 건너뛰자. 이렇게 첫 주소와 인덱스를 가지고 연산을 통해서 이 배열을 관리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저는 후자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요소마다의 주소를 모두 따로 저장해서 관리하면 빼서 쓰기는 편하겠죠. 하지만 쓸데없는 메모리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컴퓨터는 아까 심볼 테이블에서도 보듯이 이 변수 자체의 메모리 값을 모두 어디 메모리의 한 구석에다가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매스 0번째, 매스 1번째, 매스 2번째 주소값을 여기다가 다 저장해 놓는다고 한다면 필요 없는 메모리 공간이 소요되는 거죠. 그러면 비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를 설계하는 사람은 배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 때 첫 번째 주소, 여기서는 0x1234000이라고 하는 주소를 가지고 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요소가 이 배열에서 몇 번째 요소인지, 0번째인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이걸 안다면 얘가 인트 배열이니까 당연히 하나의 요소는 4바이트씩 잡아먹을 테니까 요소 간의 간격은 주소값은 4바이트씩 차이가 나겠네? 라고 바로 0x1234000에다가 4바이트씩만 더하면 얘네들의 주소값을 연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열은 각 요소의 주소를 모두 다 알고 있을 필요 없이 배열 첫 번째 요소의 주소만 알면 이 뒤의 요소는 모두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스라고 하는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 변수의 역할을 하면서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스의 주소를 붙여서 값을 읽는 것과 매스 자체를 읽어서
값을 읽는 것과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배열의 이름은 곧 포인터 변수이다 라는 점입니다. 포인터 변수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포인터 변수들의 그런 속성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제를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를 봐볼 건데요. 매스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포인터 변수인 건 알겠죠. 여기서는 당연히 각각의 요소가 int 타입이니까 int 포인터 변수가 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매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1을 더하고 2를 더했을 때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매스라고 하는 첫 번째 주소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매스 첫 번째 주소를 찍고 매스에다 포인터 변수에서 더하기 연산을 했을 때 더하기 1, 더하기 2 연산을 했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빌드를 해봅시다. 여기서 매스는 아시다시피 int 포인터 변수죠. 봤더니 매스라고 하는 포인터는 매스 배열은 곧 0x1ff250에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포인터 변수에다가 1을 더했더니 51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54로 증가했어요. 2를 더했더니 52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58로 증가했어요. 더하기 1을 하고 더하기 2를 했는데 왜 4가 증가하고 8을 증가시켰을까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타입의 문제인데요.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변수 종류에서는 더하기 그리고 빼기 연산을 했을 때 이 1과 2는 바이트의 개념이 아니라 얘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를 몇 개 건너뛰냐라는 의미예요. 즉 매스라고 하는 아이는 int를 가리키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얘를 따라가면 그 뒤로 4바이트는 어떤 특정한 int 값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하기 1, 한 바이트를 건너뛰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한 바이트는 아무런 값도 나타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int는 4바이트가 함께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매스라고 하는 아이는 int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변수라서 더하기 1, 더하기 2를 했을 때 각각 int의 크기만큼 더하기 4, 더하기 8만큼 건너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다, 쇼트 포인터 타입이다, 더블 포인터 타입이다 라고 했을 때는 각각 1바이트, 2바이트, 8바이트씩 건너뛸 거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뭔가 좀 규칙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포인터 변수다. 그런데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것에서 더하기 1, 더하기 2 연산을 하면 4바이트씩 건너뛰게 된다. 데이터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 타입만큼 건너뛰게 된다. 그러면 이 배열에서 우리가 첫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nt 하나, int 둘을 건너뛴다는 것은 곧 다음 요소, 또 그 다음 요소를 가리키는 주소를 우리가 가져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바로 이 다음 우리가 주소 값을 알고 있을 때 그 주소 값을 따라갔을 때 그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려면 포인터 변수 앞에다가 별을 붙이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매스, 이 주소, 매스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첫 요소의 주소 값이니까 첫 요소 주소에다가 별을 붙였을 때는 당연히 첫 요소의 값이 나올 테고, 매스에다 1을 더했을 때의 주소 값에 별을 붙인 것, 매스에다가 2를 더한 것에 별을 붙였을 때 어떤 값이 나올지 예상이 가능하죠. 이것과 이것이 이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예제가 아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얘를 같이 돌려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포인터 변수에서 주소값 앞에다가 별을 붙이면 그 주소 안에 들어있는 값 자체를 꺼내올 수 있다고 했어요. 인트 포인터라고 한다면 인트 값을 꺼내오고 캐릭터 포인터면 캐릭터 값을 뽑아오겠죠. 매스라고 하는 애는 인트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앞에 별을 붙이면 인트 값을 꺼내오겠죠. 그런데 그 인트 값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더하기 1 했다. 더하기 2 한 다음에 값을 꺼내왔다. 얘네의 값이 어떻게 보일지 빌드를 해보면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매스라고 하는 주소 자체에서 별을 붙이면 85가 나왔고요. 매스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별을 붙였더니 90이 나왔고요. 매스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별을 붙였더니 100이 나왔습니다. 즉 매스라고 하는 애는 1000 요소의 주소이기 때문에 1000 요소의 주소에다가 별을 붙였으니까 당연히 85라고 하는 0번째 요소가 나왔겠죠. 매스에다가 1을 더했어요. 포인터 변수, 인트 포인터 변수에다가 1을 더했기 때문에 인트만큼, 4바이트만큼 건너뛰었겠죠. 거기다가 별을 붙였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 요소가 값이 꺼내져 왔을 테고요. 마지막으로 인트 2개만큼 건너뛴 다음에 별을 붙였으니까 두 번째 요소의 값이 꺼내져 왔겠죠.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배열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입한다면 위에 매스에다가 별을 붙인 거는 즉 매스 괄호 0의 값, 0번째 인덱스의 매스 값을 꺼내온 것과 같은 의미고요. 매스 첫 번째 요소의 값을 꺼내온 게 이렇게 다시 사용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요소의 값이라고 하는 거를 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매스라고 하는 거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열의 개념을 사용해서 아래와 같이 값을 꺼내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포인터 변수의 개념을 활용해서 더하기 1, 더하기 2 한 다음에 그 앞에 별을 붙인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뭔가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인데 그러면 배열의 이름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배열의 이름은 배열 첫 번째 요소의 주소이다. 주소 값이라고 하는 거는 즉 배열의 이름 자체가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 거죠. 인트 포인터 타입이었던 거예요. 매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인트 배열의 이름이라고 하면 그 이름은 인트 포인터 타입일 테고요. 캐릭터 배열의 이름이라고 하면 걔는 캐릭터 포인터 타입의 변수 이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더하기 빼기 연산을 했을 때는 더하기 1, 더하기 2 같이 동일하게 더하기 1이나 더하기 2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포인터 변수가 인트를 가리키는 인트 포인터 변수냐 캐릭터 포인터 변수냐에 따라서 더하기 1의 값이 실제로 더하기 1이 된 1바이트만큼 건너뛸 수도 있고 4바이트만큼 건너뛸 수도 있고 8바이트만큼 건너뛸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금방 저희 설명했던 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는 인트와 캐릭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얘는 숏 타입의 배열과 캐릭터 타입의 배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금방 기억하셨던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보시면 금방은 인트 타입의 변수이기 때문에 매스라고 하는 인트 포인터 타입 즉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첫 시작 주소 0s 1, 2, 3, 4, 0000을 가지고 인트니까 더하기 4, 더하기 8만큼 됐겠죠. 그러면 쇼트 배열의 경우에 매스가 0s 1, 2, 3, 4, 0000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요소가 시작되는 주소는 몇만큼 더해지는 걸까요? 더하기 1, 더하기 2를 해보면 더하기 2바이트씩만큼 증가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왜? 쇼트는 데이터 타입이 2바이트짜리니까요. 그 다음에 그레이드라고 하는 캐릭터 5배열짜리 이 배열을 보시면 그레이드라고 하는 이름은 당연히 캐릭터 포인터를 가리키겠죠.
여기에서는 한 바이트씩 건너뛰어야 의미 있는 이 값들을 꺼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한 바이트씩 건너뛸 테고요. 그레이드에다가 1을 더하고 2를 더했을 때는 캐릭터는 한 바이트 단위니까 실제로 더하기 1 더하기 2를 해도 한 바이트, 두 바이트씩 증가하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의 더하기 빼기 연산은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그 증가 폭이 달라진다는 거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포인터 변수에서 곱하기, 나누기 연산은 의미가 없겠죠. 왜? 포인터에다가 포인터는 주소값인데 그 주소값에다가 2를 곱하고 3을 곱하는 거에 따라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니까 포인터 변수는 더하기, 빼기 연산만 가능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 상관관계를 정리를 하자면 매스 타입이라고 하는 게 인트인지 캐릭터인지 쇼트인지 더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첫 번째 요소, 0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의 값을 가져온다고 하는 거는 어차피 더하기 1, 더하기 2의 값은 얘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이 0번째 요소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 매스라고 하는 주소값에다가 0만큼 더해서 별로 꺼내오는 거, 1만큼 더해서 별로 값을 꺼내오는 거, 2만큼 더해서 별로 꺼내오는 거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매스가 int 타입 배열이었다면 2 더하기 1 더하기 2가 4바이트만큼 증가했을 테고요. 얘가 더블 타입의 배열이었다라고 하면 8바이트만큼 증가를 했겠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배열의 이름은 첫 요소의 주소. 첫 요소라고 하는 거는 0번째 요소겠죠. 왜 배열의 시작이 첫 번째 요소가 아니라 0번째 요소부터 시작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첫 번째 요소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더해서 한 칸 건너뛴 요소의 값이니까 두 번째 요소가 되는 거고요. 즉 0번째 요소라고 하는 거는 그 첫 주소에서 그대로 값을 읽어오는 거니까 더하기 0한 값이라서 0번째 요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배열의 요소는 첫 요소의 주소이고 0번째 인덱스죠. 배열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그 요소 간의 폭은 자동으로 계산된다. 어떤 타입이냐, int 타입이냐, 버블 타입이냐, 쇼트 타입이냐, 캐릭터 타입이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값을 가져온다. 우리는 이 배열의 값을 가져오는 이 규칙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배열과 포인터와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억하셔야 될 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 변수고 첫 요소의 주소이고 각각의 요소의 값을 꺼내온다는 거는 첫 요소의 주소로부터 몇 번이나 주소값을 몇 번 더한 다음에 며칠 더한 다음에 그 값을 별로 꺼내오냐 그걸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이 한 장을 이해하신다면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는 모두 이해하신 거라고 자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배열에서 이제 조금 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문자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열과 그리고 포인터로 같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열과 포인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 번 돌려보고 또 다른 책도 찾아보고 하시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